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존재하는데 2019년 기준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로 선정된 영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우리에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그분의 수많은 업적에 대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하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 군 계급에 대해 현 대한민국의 군 계급과 비교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통솔했던 해군 제도기자 위태로운 조선을 외로부터 구한 구국 영웅입니다. 한국사 모든 장군을 통틀어 한국인들에게 독보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자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한 난세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1576년 2월 32세의 나이로 묵과에 급제하며 권지훈련원 봉사로 첫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함경도의 지역 중 하나인 동구비보에서 현 하사, 순경과 비슷한 종 9품 관직인 권관으로 부임 후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1579년 2월 35세의 나이로 서울로 올라와 훈련원의 봉사라는 관직으로 배속됩니다. 봉사는 종 8품직으로 현 상사와 비슷한 계급입니다. 이후 10월 육군을 지휘하는 무관이자 중장에 해당하는 병마졸도사의 군관이 됩니다. 병마졸도사의 군관은 장수를 보좌하고 군사를 감독하는 정육품 무관직으로 현 계급으로 치면 대위와 비슷합니다. 요즘 군대로 치면 병마졸도사는 중장으로서 육군의 한 지역의 사령관이고 군관은 그를 따르는 부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36세의 나이에 파격에 가까운 승진을 합니다. 1580년 7월 현 전라남도 고흥 발포를 지키는 장 종 4품 현 해군 중령에 해당하는 수군 만호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묵과 급제 후 해군이 아닌 육군부터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82년 38세가 되던 나이에 당시 조선사회는 출세의 길을 찾아 세력을 형성하는 일들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권력에 전혀 욕심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함도 많이 받았는데 과거 이순신 장군에게 부당 인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군기경 처관 서익은 이 일에 대해서 앙금을 품고 병기의 상태를 점검하려 발포에 내려왔고 이순신 장군이 병기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일부러 낮게 평가해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은 18개월 만에 수군 만호직을 파직당합니다. 그리고 5월 종 8품 훈련원 봉사로 복직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함으로 인해 1년 사이에 중령에서 상사로 강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원에서 어떤 까닭에서인지 또 강등이 되며 1583년 39세의 나이에 10월 함경북도 경원군인 건원보 곤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진족이 조선의 변방을 매우 공격을 많이 하고 약탈을 많이 일삼았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 발생한 여진족의 침입에서 우두머리를 생포하는 등 전공을 세워 한 달 만인 11월에 현 계급 소유에 해당하는 종 7품 훈련원 참군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 1583년 아버지 이정의 죽음으로 이순신 장군은 3년상을 치렀고 1586년 42세의 나이로 다시 복직하였으며 여마와 구목 및 목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말을 총괄관리하는 기관 사복시의 주부가 됩니다. 자, 주부는 종 6품으로 현 계급으로 치면 대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 유성룡의 천고로 사복시에 부임한 지 16일 만에 조선의 외곽인 현 함경북도 나선의 지역 중 하나인 조선보를 지키는 만호로 특진하며 임명되었습니다. 만호는 이전도 설명을 드렸지만 종 4품 관직이며 현 계급으로 치면 중령에 해당합니다. 이후 1587년 이순신 장군은 함경북도에 위치한 녹둔도에서 여진족의 침입을 막는 공을 세우지만 표면적으로는 승패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함경북도 병마졸도사 이일은 패전으로 간주했고 이순신 장군은 이에 책임을 져야 돼서 백의종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백의종군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의종군은 현 시대로 치면 보직 해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58년 여진족을 물리치는 전투에 참가했으며 이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이 해제되며 다시 조선의 관직으로 컴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589년 친구 류성룡의 청고로 이순신 장군은 종 6품 현 계급으로 치면 중위에서 대위에 해당하는 정읍 현감, 즉 정읍시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이전의 행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처음부터 해군으로 아셨겠지만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육군으로 시작했으며 해군이 되기 전까지 육군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유성룡의 해양과 천고로 인해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1591년부터 해군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591년 47세의 나이에 이순신은 선조의 명을 받아 종 6품 정읍 현감에서 이품계를 뛰어넘는 종 4품 진도 군수로 승진되었으며 진도 군수에 부임하기 전 종 3품 현 계급으로 치면 준장에 해당하는 가리포진 수군 절제사로 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부임 전 진급하여 정 3품 현 소장 계급에 해당하는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대개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진급을 하며 임명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는 조선의 신하들이 이순신 장군의 특급 승진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기에 조정 측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부임하자마자 전쟁에 대비하고자 휘하에 있는 각 진의 실태를 파악했고 무기와 군량미를 확충하고 거북선을 개발하는 등 군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592년 5월 1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끌던 왜군 함대 700척이 부산포를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조선의 국토와 민생은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해전, 웅포해전 등 다양한 해전에서 일본군의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이후 1593년 49세의 나이에 이순신 장군은 현 계급으로 치면 중장에 해당하는 정 2품 계급이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도의 수군을 지휘하는 관직인 3도 수군 통제사, 초대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97년 이순신 장군에게 가장 큰 고난이 닥칩니다. 두 차례의 해전의 승전보 이후 전세가 교착화되고 별다른 진척이 없어 보이자 조선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불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게 왜군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며 신중하게 임하고자 전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1597년 2월 이순신 장군은 국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수군 통제사직을 파직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백의종군을 또 하게 됩니다. 3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의 부재로 인해 원균이 새로운 3도 수군 통제사가 되며 7월 16일 일본 수군과 접전을 벌였으나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며 조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300여 척의 함대를 바다로 침몰시키고 제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 전함 12척이 남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조선 조정은 7월 23일 이순신 장군을 다시 수군 통제사에 복직시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무너져 가던 조선의 수군을 끌어모아 조선 수군 12척 대 일본 수군 330척의 말도 안 되는 해전을 벌였고 이겼습니다. 이 대첩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대적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2014년에 개봉하며 역대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인 명량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대사가 바로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었던 조선의 수군의 상황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엄청난 전술로 일본 해군의 진로가 막히게 되고 육군 또한 보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일본군은 1958년 퇴각하게 됩니다.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요격하던 중 이순신 장군은 날아오던 탄환에 맞아 전장에서 향년 54세의 나이로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사하기 전 이순신 장군은 지금은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의 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54년의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 후 1643년 조선의 16대 임금인 인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충무공이 되었습니다. 이 충무라는 시호가 얼마나 대단한 칭호냐면 나라를 무예로서 큰 공훈을 세운 이에게 내리는 최고의 칭호로서 충무시호를 받은 인물 중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삼국지 촉한의 승상이었던 제갈량에게도 이 시호가 붙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웅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급제해서 하사부터 해군 제도까지 올라간 걸
차례차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계급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성웅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아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